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칼데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과장이거나 혹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칼데라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호위무사예요. 메탈 레이어에서 칼데라는 존재하고 역할을 하거든요. 예, 보통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칼데라는 이더리움 롤업을 위한 메탈 레이어 구축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블록체인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쉬운 말일 수 있지만, 일반 블록체인을 좀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불편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있죠, 생태계가. 근데 이 블록체인의 구조는 지금 현재 현실은 말하자면 3층까지 돼 있어요. 나중에 기술이 좋아지고 또 개념이 넓어지면 6층, 7층, 100층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어떠냐면은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층에서 레이어 제로는 말하자면 지하실이라 할 수 있겠죠. 기초가 되는데. 그 다음에 레이어 1은 지상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어 2가 말하자면 2층이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은 레이어 1, 1층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이런 대표적인 레이어 2 이런 블록체인들은 2층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칼데라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 레이어 제로, 지하 구조에 위치하고 있어요. 레이어 제로가 하는 역할은 이 전체 블록체인이 내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중요해진 게, 예전에는 레이어 1 1층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2층이 생겨서 레이어 1에서 하던 일들 대다수를 레이어 2에서 가져가요. 이걸 롤업이라고 합니다. 롤 역할을 업 시켰다는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간 거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역할을 더 잘하게 업그레이드 시켰던 그런 의미입니다. 롤업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제 원래 레이어 1 이더리움이 진행하던 역할의 상당수를 분야별로 나눠서 레이어 2들이 2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은 주로 결제라고 해서 세틀먼트, 결제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용성 역할만 수행하게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다양한 형태의 트랜잭션은 롤업, 즉 레이어 2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레이어 2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레이어 1의 부하도 줄어들고 더 성능도 좋아지고, 이런 긍정점은 있지만 하나는 너무 복잡해져서 이 복잡한 부분을 잘 링크하고 브리칭하고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잘못되면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칼데라 같은 레이어 제로에서 하는 일은 레이어 2와 1의 링크와 연결, 그 다음에 통신, 이런 것들에 오해가 없게끔, 오류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 공유하면서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레이어 2가 발전하는 건 보시잖아요. 뭐 아비트럼도 그렇고 옵티미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또 레이어 제로에 있는 칼데라 같은 레이어 제로 이런 메탈 레이어 구축 프로젝트들이 클 수밖에 없고 대표작이 바로 우리 칼데라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하면 레이어 제로 네트워크의 인프라 지하잖아요. 지하 구조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1이나 2 블록체인들이 원활히 실행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어떤 네트워크나 하드웨어 기본 연결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체인 간의 이더리움과 아비트럼과 옵티미즘과 뭐 체인 간의 데이터나 토큰 전송 메커니즘을 잘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운영해 주는 거죠. 예, 촉구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어떤 신규 레이어 1이나 신규 레이어 2 롤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 메탈 레이어 제로 기반에서 쉽게 블록체인을 런칭하거나 확장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레이어 1에서 여러 가지 거래 데이터 생기고 가용성 데이터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백업해요. 백업하고 그리고 이거를 공유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더리움 생태계가 확장한다고 했을 때 이제 계속 레이어 2 롤업들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막 생길 텐데 이 블록체인 산업이 커지면서 예,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레이어 2가 생기는 만큼 레이어 제로 여기에서의 역할들이 이 시장도 커지는 거죠. 메탈 레이어라고 하든 레이어 제로라고 하든 여기에서의 역할들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칼데라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이더리움 생태계, 이더리움 레이어 1, 레이어 2들의 호위무사다. 혹은 어머니다.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RWA 시장이 3년 안에 20배, 40배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 3년 안에 8배, 10배가 커지고 또 따라서 디파이 시장, 탈중앙화 금융 시장이 뭐 20배, 30배 커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블록체인 시장 점유율이 50%예요. RWA 시장에서는 지금 60%고요. 디파이 시장에서는 68%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시장이 그렇게 10배, 20배, 40배 큰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은 도대체 얼마나 커질까요? 2, 3년 안에 보통 5배, 10배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칼데라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이 눌리고 있고 조정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칼데라는 그렇고 그런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어떤 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이더리움 생태계의 호위무사이자 이더리움 생태계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기술적이고 전도 유망한 블록체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칼데라에 대한 그런 관점 같이 공유하시면서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